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머니, 왜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소영아, 전통이요?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데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격앙된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이 다툼은 우리 가족의 오랜 갈등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의 한정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 소영이와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제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현대적인 삶을 추구하는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손주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아래 김 냄새와 야채를 써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큰 손주는 김밥을, 작은 손주는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항상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재래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면서 손주들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그때 소영이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바빠 보이는 얼굴이었고 정장 차림새가 어딘가 급한 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소영이의 눈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오늘 급한 계약건이 생겼어요. 아이들 간식, 맥도날드에서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 걱정 말고 일 봐. 내가 사올게. 소영이는 고마워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고 저는 도시락을 마저 준비한 후 맥도날드로 향했어요. 하지만 맥도날드에 도착하고 보니 주문을 해야 할 곳에 낯선 기계가 놓여 있더라고요. 키오스크라고 하던가요? 처음 보는 기계 앞에서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버튼을 어떻게 눌러야 할지, 돈은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주변의 젊은이들은 쉽게 주문하고 가는데 저만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당황스러워지고 초조해졌죠. 아이고, 이걸 어째야 하나. 제가 기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뒤에 서 있던 젊은이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누군가는 할머니, 빨리 좀 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럽고 서러웠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고 제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손주들에게 줄 간식을 사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예전에는 제가 잘하던 일들이 이제는 전혀 쓸모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영이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들 간식은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안해, 소영아. 그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제 말을 듣는 소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실망감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한 말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 요즘 초등학생도 다 할 줄 아는 건데 어머님도 좀 배우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소영이의 말투에서 실망감과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우연히 소영이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글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죠. 키오스크도 못하는 세대와 사는 건 정말 힘들다. 샵 세대 차이 샵 답답해.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소영이의 글을 보며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것 같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재래시장에서 흥정도 잘하고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썰미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시대가 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며칠 동안 저는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었어요.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면서도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날의 일이 떠올랐죠. 제가 하는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영이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추석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절은 항상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죠.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소영아, 이번 추석엔 내가 직접 재래시장에 가서 제수용품을 사오는 게 어떨까? 우리 집안의 전통을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봐야 할 것 같아.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망설임과 불편함이 느껴졌죠. 잠시 침묵 후 그녀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엔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어요. 굳이 시장에 갈 필요가 있나요? 거기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만 해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소영아. 재래시장에서 사야 제대로 된 맛과 정성이 담겨. 내가 우리 가족의 전통을 이해하려면 꼭 배워야 해. 결국 소영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 표정에서 내키지 않음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왜 젊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어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영이와 제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죠. 소영이는 재래시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 듯했고 저는 그런 소영이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김과 구수한 냄새, 갓 지은 밥의 고소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그 풍성한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죠. 소영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재래시장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건들을 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재래시장에 가는 것을 꺼리던 소영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이것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죠. 그럼, 소영아, 내일 아침에 같이 가자.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그 순간, 소영이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기대감과 안도감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 사이의 작은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소영이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적어도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였죠.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각종 냄새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향, 방금 구운 생선 냄새, 떡집에서 풍기는 고소한 향기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죠. 소영이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어요. 복잡한 시장 골목과 큰 소리로 흥정하는 상인들의 모습에 어색해하는 게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소영이의 모습이 오히려 귀여워 보였어요. 자, 소영아, 먼저 과일부터 보자. 제수용 배를 고르는 법을 알려줄게. 소영이는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 뒤를 따라왔어요. 과일 가게 앞에 서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게 제수용 배인가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수용 배는 모양이 예쁘고 크기가 적당해야 해. 껍질에 흠집이 없고 색깔이 고르게 잘 익은 것을 골라야 하지. 소영이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점점 흥미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의 거부감은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어머니, 이상인 아저씨가 참 친절하네요. 제가 서툴러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소영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정이 많아. 내가 자주 오다 보면 단골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지. 어쩌면 이번 경험이 우리 사이의 간극을 조금은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재래시장에서의 첫날, 소영이는 정말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워 보였죠. 특히 흥정하는 부분에서 많이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생선 가게 앞에 섰어요. 커다란 얼음 위에 신선한 생선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소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선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걸 사야 하나요? 저는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추석에는 보통 조기를 많이 써. 저기 은빛으로 반짝이는 생선 보이지? 그게 조기야.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상인에게 다가갔어요. 아줌마,
이 생선 얼마예요? 상인이 대답했죠. 한 마리에 5,000원이야. 아가씨. 소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기를 줬죠. 응, 5마리 사면 얼마에 주실 수 있어요? 소영이가 조금은 어색하게 흥정을 시도했어요.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5마리면 22,000원에 줄게. 라고 말했어요. 소영이는 흥정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녀에게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 순간 소영이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다음 가게에서는 조기의 크기와 신선도를 구분하지 못해 상인에게 핀잔을 듣기도 했죠. 아가씨. 이렇게 눈도 없이 어떻게 장을 보러 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상인의 말에 소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소영이가 키오스크 앞에서 제가 느꼈을 서러움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소영이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힘들긴 했지만 왠지 뿌듯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재래시장에서의 경험은 소영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불편함도 더욱 커져갔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 복잡한 시장 골목을 헤매는 것, 그리고 익숙지 않은 흥정 과정, 모든 것이 그녀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며칠 후 소영이와 저는 추석 준비를 위해 다시 시장에 갔어요. 제수용품을 사러 간 거였죠.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북적였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은 바빠졌고 상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죠. 소영이는 이전보다는 조금 익숙해진 듯했지만 여전히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특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죠. 어머니,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소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처음엔 나도 힘들었단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고르고 사는 재미가 있지. 그때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통과 정성이 담긴 방식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아,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정성이 담겨 있는 거야. 한 번에 다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 소영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적어도 노력하려는 의지는 보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재료로 송편을 빚었어요. 소영이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둥글게 만들면 돼. 송편을 빚으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영이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옛날 이야기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날 밤, 소영이가 문득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힘들긴 했지만 왠지 뿌듯해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이는 조금씩 재래시장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우리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부엌은 온갖 재료와 도구들로 가득 찼고 불 위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저는 오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제 옆에서 열심히 도우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더 피곤함이 쌓여갔어요.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죠. 어머니,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요즘엔 다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서운했지만 참고 대답했어요. 소영아, 이렇게 정성껏 만드는 게 우리 조상들에 대한 예의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 해.
소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여전히 의문과 불만이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세대 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소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어머니,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조금은 뿌듯해요.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소영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동시에 우리의 전통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죠.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소영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려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어요. 어느 날 아침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아래 반죽 냄새와 소영이의 진지한 표정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아이고, 소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송편은 이렇게 빚어야 해. 저는 소영이의 서툰 손길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소영이는 좌절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소영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버릴 순 없어. 우리의 언쟁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소영이는 화를 내며 부엌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아들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민석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금방 상황을 눈치챘죠. 무슨 일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안 좋네요. 소영이와 저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민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석은 우리 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네요. 어머니, 소영이의 현대적인 생각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소영아, 우리 가족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잖아. 민석의 말에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추석 전날 집안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소영이와 저 사이의 긴장감도 높아졌죠. 소영이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침부터 부엌은 전쟁터 같았어요. 불 위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서는 갖은 채소들이 다듬어지고 있었죠. 저는 오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었지만 소영이는 여전히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소영아, 제발 좀 집중해 줄래? 이렇게 하면 음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저는 소영이의 실수를 지적하며 말했어요.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그 순간 아들 민석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민석이의 등장에 우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죠. 민석이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소영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영아, 엄마의 마음도 좀 이해해줘. 우리 가족의 전통이니까. 민석이의 말에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여전히 느껴졌죠. 이대로 가다간 추석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어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어요. 제사 준비와 손님 맞이로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죠. 소영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주려 했지만 여전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또 한 번의 충돌이 있었어요. 소영이가 과일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죠. 소영아, 그 과일은 그렇게 놓으면 안 돼. 방향이 중요해. 저는 소영이의 실수를 또다시 지적했어요. 소영이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의미 없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의미 없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야. 우리의 언쟁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다른 가족들도 주목하게 되었어요. 민석이가 황급히 달려와 우리를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죠. 둘 다 제발 그만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민석이의 말에 우리는 겨우 입을 다물었지만 서로를 향한 불만은 여전했어요. 그날의 제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가족들은 우리의 갈등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죠. 제사가 끝나고 나서도 그 무거운 공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소영이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둘 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엄마, 소영아, 우리 좀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는 마지못해 식탁에 모였어요. 민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둘 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요. 엄마는 소영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셔야 하고, 소영이는 우리 가족의 전통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소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저에겐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어려워요. 저는 소영이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깨달았죠. 민석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갈등하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우리 셋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소영이와의 갈등,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진 것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죠. 문득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시댁의 전통을 따르기 힘들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했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소영이가 혼자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과 좌절감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와닿았어요. 소영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소영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소영이를 기다렸어요. 그녀가 부엌에 들어오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소영아, 어젯밤에 내가 송편 빚는 걸 봤어. 고마워. 소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해.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까요? 전통도 지키면서 현대적인 방식도 받아들이는. 소영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어떻게 서로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지 기대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였죠.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소영이에게 전통적인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고 소영이도 조금씩 우리 가족의 전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소영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함께 요리 영상을 찍어볼까요?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요리를 접목시켜서요. 처음에는 그 아이디어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그 발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죠. 우리는 함께 레시피를 연구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송편에 치즈를 넣어보기도 하고 잡채에 퓨전 소스를 더해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소영이의 현대적인 감각과 제 전통적인 지식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이 신선하고 즐거웠죠.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요리가 더 재미있어요.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소영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니 재미있구나. 옛날 방식만 고집한 게 미안하네. 우리의 요리 영상은 의외로 큰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한 우리의 협력을 응원해 주었죠. 댓글에는 할머니와 며느리의 찰떡 호흡이 멋져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정말 좋네요. 같은 격려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반응에 힘입어 우리는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전통장 담그기에 현대적인 발효 기술을 접목해보기도 하고 제사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죠. 우리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민석이는 우리를 보며 흐뭇해했고 손주들도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좋아했죠. 추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조화롭게 섞어 준비했어요. 제사 음식은 전통을 지키되 준비 과정은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꿨죠. 친척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어머, 이번 음식들이 다 맛있네요.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느꼈죠.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전통의 의미도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래, 소영아, 나도 내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줄 몰랐네.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제안한 아이디어 중 하나가 지역 노인회관에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요리 클래스를 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죠. 과연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젊은이들은 전통 요리의 깊이 있는 맛에 감탄했고 우리 세대는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한 젊은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니 편의점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앞으로는 자주 요리해 먹어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죠. 우리의 활동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갔어요. 지역 축제에 초대받아 전통 음식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전통 문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죠. 소영이는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저는 그런 소영이를 보며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촬영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어려웠고 때로는 민감한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돌아보니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됐어요. 저도 동감했어요. 그래, 소영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우리에게 많은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고 했죠.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소영이와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SNS를 통해 더 자주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소영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가 한 일을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해요.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니? 그래도 괜찮겠어? 소영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냈죠. 소영이와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통 요리 클래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 디자인,
전통 공예품의 현대적 활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넓혀갔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사업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했고 기성세대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 어른과 젊은이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